1학년 학생이 직접 쓴 글입니다. 컴퓨터로 다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이 쓴 그대로 가능한 한 충실하게 옮기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소중해요. 엄마는 공부를 도와줘요. 아빠가 소중해요. 아빠는 나를 놀아줘요. 동생이 소중해요. 동생이 같이 놀아줍니다. 이 학생이 글을 썼는데 1학년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면 1학년 때 읽고 또 낱말도 쓰고 문장까지 썼죠? 그림 보고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1학기 말에는 그림 일기를 그렸죠. 그림 일기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겪었던 일,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는 그런 내용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수준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글쓰기가 겪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는 그 활동이 가장 수준 높은 활동이었죠. 지금 2학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바로 글을 쓰라고 하면 학생 스스로 인상 깊었던 일 또는 겪었던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글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것,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생각을 한 다음에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 농부 아저씨, 엄마, 아빠, 동생, 사람만큼 소중한 더 있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람이다. 자연도 소중다. 제일 소중한 것은 자연이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하게 해주니까요. 몸도 소중하다. 뇌, 눈, 목, 손, 피, 다리, 발 모두가 소중하다. 먼저 뇌가 아주 소중하다. 뇌가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해주니까요. 한글도 소중하다.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양이 많죠? 상당히 많은 양을 썼습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 25분 정도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 학생의 좀 특징은 제목을 또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다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스스로 제목을 정해서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글 쓸 내용, 뭐 주제와 비슷한 내용인데 주제를 제목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춤법이라든지 우리 1학년 학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글을 쓸 때는 입속말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말을 한 그 내용을 똑같이 글로 옮겨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빠뜨리는 게 많죠.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이 2020년 1학기,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라고 해도 좋을 텐데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상호작용의 시간이 정말로 부족한 거죠. 뭐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또는 글을 쓰고 난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특히 맞춤법의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쓴 어떤 맞춤법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을 썼습니다. 물론 문단 구성은 지금 아마도 두 문단을 쓰려고 한 것 같은데 문단에 뭐 들여쓰기를 한 학생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학생들 또 사실은 들여쓰기 하기 힘들거든요. 1학년 학생이 문단 들여쓰기는 어려워. 보통 이제 저가 우리 1학년들, 저학년들이 저가란 말 하죠. 저가,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엄마가 음식을 해주셔서입니다. 글쓰기를 1학년에서는 문장 쓰기를 배웁니다. 조사를 띄어쓰기를 하고 있죠.
뭐 저는 띄어쓰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학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중요한데 왜 엄마가 중요하느냐? 음식을 해주신다는 이런 우리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동생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은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어서 태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엄마 소중해요.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해요, 뭐 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서술되는 내용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하죠. 뭐 당연히 맞춤법 틀린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의 생각입니다. 생각. 동생이 소중한 이유를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죠. 네. 그리고 또 엄마의 소중함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 학생의 생각과 느낌이 어디에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도 상당히 많이 글을 썼네요. 뭐 나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가족, 뼈대, 강아지, 고양이, 돈, 태블릿, PC, TV, 컴퓨터, 태극기, 땅, 음식 또는 물, 의자, 침대, 학교, 우정은 친구, 그림 일기, 미국, 집, 군인, 비행기, 하늘, 정수기, 자동차, 에어컨, 옷, 책상, 미술, 미래, 이름, 이웃, 문, 빵집, 마스크입니다. 지금 소중한 내용을 나열했는데 이 나열한 내용을 읽어도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상당히 아주 특별한 그런 지금 자 이렇게 나열만 하지 않고 둘째 문단을 아마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둘째 문단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둘째 문단은 주로 문장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각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 느낌을 쓰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 짧은 시간에. 가족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어집니다. 와. 자,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읽어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을 1학년이 해낸다는 거죠. 가족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어집니다. 이거는,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죠. 뼈대는 우리 몸을 움직이니까요. 뼈가 멈추게 되면 혀로 박 움직여요. 막 움직인다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요즘 시대는 마스크죠. 하나를 골라서 다시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뉴스에 코로나19가 퍼져 거리두기도 필수. 친구는 우정입니다. 친구는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이 땅은 꼭 있어야 합니다. 물은 일주라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어도 일주라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누락되고 빠집니다. 생각은 있지만 그랬을 때 빠지는 거죠. 1학년이면 충분히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땅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은 하루라도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쓰지 않았는데 태극기라고 쓴 이유를 왜 중요한지를 쓰진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쓰고 그 항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면서 저에게는 이런 게 소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필자는 이 글쓴 저는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온점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침표는 필요하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 행복을 만들어준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문장인데요.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죠. 글을 길게 쓰지 못한다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선생님하고 큰 따옴표의 큰 따옴표 한 부분을 썼는데요. 공부가 재미있어서를 이제 이렇게 또 썼고요. 엄마 사랑해서, 아빠 좋아서 아마도 쌍점처럼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쌍점처럼 따옴표의 뒷부분을 근데 이거는 이제 글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이런 내용을 문장으로 또는 하나의 문단으로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뭐 자연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아빠를 좋아해요. 내 가정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아빠를 먼저 이야기하고 가족을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세 문장으로 씁니다. 문장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문장 이제 이어서 문장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죠. 문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은 글을 쓰면서 교사와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는 나를 낳아주셨고 동생은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 응원해준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가족은 나랑 한 몸이다. 가족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가족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것들은 집, 옷이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고 옷은 사람이 입어야 된다.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집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1학년 수준에서도 네, 이렇게 글쓰기가 쉽지 않죠. 지금 두 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들여쓰기는 되어 있지 않고 제목이 없지만 1학년 학생이 쓴 걸로 봐서는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맞춤법뿐만 아니라 상당히 슬프다, 기쁘다라는 내용, 한 몸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 가지 1학년 학생들이 글로서 명제로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글로 표현한 거죠. 가족의 소중함, 집과 옷의 소중함.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으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없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없어서 친구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계속 보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나열, 생각이 참 많죠. 그런데 글쓰기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나열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글을 읽는 사람이 만족해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초점을 둬서 글을 쓰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1학년 수준에서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1, 2, 3, 4, 5, 6학년 되면서 1, 2, 3, 4, 5, 6학년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입니까? 그 위대한 세계를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신에게 소중하게 다 소중한 거죠.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친구와 선생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는 우리 오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오빠는 나에게 존중해서 소중하다. 그리고 친척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아빠의 엄마, 아빠. 아빠의 엄마, 아빠. 엄마의 엄마, 아빠. 이 말은 아빠의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의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 너무 소중하고 좋다. 그리고 사랑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는 여러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이 누군가가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고 받아들이나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텔레비전 보고도 학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 대화를 통해서 또는 평소에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언어들, 그런 말들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빠의 엄마, 아빠, 엄마의 엄마, 아빠. 이런 말은 강아지가 소중합니다. 오빠도 소중합니다. 학교도 소중합니다. 숙제도 소중합니다. 할머니도 소중합니다. 엄마, 아빠도 소중합니다. 선생님도 소중합니다. 물도 소중합니다. 나도 소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아니 엄마 아빠가 이걸 보시면 아니 왜 강아지보다 엄마 아빠가 덜 소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소중함의 어떤 주관도 다르지만 또 소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지금 아마도 학교에서 이 글을 쓸 때 강아지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글쓰기 시간 6학년 학생도 강아지를 빨리 보고 싶다는 거죠. 글쓰기 수업을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강아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봐도 먼저 강아지가 보고 싶은 거죠. 상당히 이 학생도 많은 이제 양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글이 되겠죠. 마지막에 나도 소중하다 이 말은 상당히 엄마는 밥을 차려줘서 소중하다. 아빠는 돈을로 내 생일에 선물을 소중하다. 여러분 보면 여기에 생일을 아마 쓴 것 같은데 생리에 선물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죠. 이렇게 지금 글자와 소리가 다른 것을 인식하는데 이런 연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혼자서 글을 읽게 하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같이 읽으면서 소리 내 읽기를 함께 하는 거죠.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 읽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글자 읽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 또는 연필을 이용해서 내가 읽고 있는 그 내용, 소리와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글을 쓸 때요, 입으로, 입속말로 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글자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내가 내는 소리대로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아시면 좋죠.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수정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에서 다 수정이 됩니다. 동생,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숙제, 학교, 선생님, 가방, 동생을 소중합니다. 엄마를 소중합니다. 선생님 공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절 사랑해 주셔서 소중합니다. 할머니 절 사랑해 주셔서 소중합니다. 가방이 소중합니다. 가방이 소중하다겠습니다. 학습 공부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네, 뭐 맞춤법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수정이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시간입니다. 첫 문장 강력합니다. 힘이 있네요. 시간이 없으면 몇 시까지 이거는 이제 몇에 대한 지식이 지금 미약한 거죠. 맞춤법 지식이 지금 미약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맞춤법의 경우에는 오류가 생기는 것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우리 학생들의 책상에다가 덧붙임 종이로 붙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몇 시까지 공부하는지, 노는지,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다. 어려운 말인데요. 시간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문단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한 칸 들어서기는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갈 때 공부를 많이 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갈 때 놀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후회한다. 후회는 후회가 맞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눈으로는 후회라고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읽을 때는 그렇게 후회라고 읽지만 실제로 입속말을 할 때는 후회보다는 후회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라고 쓰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 보면 마침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시간은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것을 학생이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책을 읽고 알게 되었을까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쉽게 추론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학생은 그런 비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시간은 금이죠. 이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느낌을. 펭귄이 귀엽다. 펭돌이는 제주도 아쿠아리움에서 사서 더 귀엽고 좋다. 전기는 우리가 별별 거를 다 하게 해줘서 소중하다. 펭귄 이불은 내가 어릴 때부터 악기 더덩라서 소중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겪었던 일, 인상에 남았던 일을 쓴 겁니다. 그죠? 제주도를 아마 방문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팽돌이를 샀었고, 그러니까 더 기억에 남는 거죠. 평생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또 전기를 언급하면 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펭귄 이불이 나옵니다. 이게 맞춤법은 여러분 수정이 됩니다. 소리,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죠? 소리하고 표기, 소리와 글자, 소리와 표기가 다르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학년은
보통 뭐 1, 2학년군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1학년에서도 하지만 2학년에서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수정이 됩니다. 저는 가족을 소중합니다. 연핑 지우개입니다. 맞춤법이 자, 연핑 지우개입니다. 마침표가 들어있네요. 왜냐하면 엄마는 밥을 해주시고 아빠는 절 봐줍니다. 언니는 숙제를 알려주고 동생은 절 웃게 합니다. 연필은 글씨를 쓰게 합니다. 지우개는 지울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가방 필통입니다. 처음에는 저라는 주어를 먼저 사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상이 주어가 되죠. 대상이 바뀝니다. 언니가 알려주고 연필이 먼저 주어가 되고 그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게 주어가 되는 또 그런 문법적인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슬플 때 안아줍니다. 학교는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착합니다. 네, 안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플 때 안아준다. 그런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학교는 또 자신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이 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공룡, 인형, 강아지, 아빠, 치킨, 물고기, 삼겹살, 소고기, 나, 사촌, 사람, 엄마, 너구리 인형, 팬더 인형, 친구, 형, 누나, 동생. 네, 많은 내용을 소중한 거로 썼죠. 이거는 이제 글이라기보다는 대상을 나이란 내용이죠. 지금 이제 1학년에서는 문장 쓰기에서 이제는 하나의 한 편의 글, 짧은 글을 이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이 많은 내용,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개별 내용에 대해서 이 학생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할머니에 대해서 교사인 제가 물어보면 할머니에게 느꼈던 또는 할머니와 함께 겪었던 그런 일들, 인상 깊었던 일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걸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또 우리 학생의 의미 있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풍부한 생각을 동생, 엄마, 아빠, 소중한 장난감, 숙제, 목숨, 착한 사람, 친구들, 선생님, 형아, 누나, 할아버지, 음식, 사탕은 맛있는 것, TV는 재밌는 것, 공책은 쓰는 것, 필통은 글을 쓰는 것, 책은 재밌는 것, 가방은 예쁜 것, 자동차는 움직이는 것, 나는 소중한 존재, 휴대전화는 전화를 거는 것, 일기는 색칠하고 쓰는 것, 게임기는 재밌는 것, 라디오는 행복하게 만드는 것, 베개는 부드러운 것. 어, 우리가 보통 뭐 개조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사전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는데 개조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정리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중한 대상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각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덧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으로 글을 자, 1학년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내 생일이 소중해요.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학교가 소중해요. 공부를 하니까. 물이 소중해요. 목 마를 때 목 안 마르게 해주니까. 영어 학원이 소중해요. 영어를 배우니까. 그죠? 생일이 먼저 나왔습니다. 충분히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스크 코로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맛있는 밥을 줘서 그럽니다. 아빠 놀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위에 있는 두 줄은 제가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마 받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제목처럼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 셋째 줄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스크 코로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맛있는 밥을 줘서 그럽니다. 아빠 놀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코로나19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소중한 자, 미루면인데 아마 밀면으로 썼다고 보여집니다. 숙제를 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숙제를 밀면 숙제가 많아서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서 숙제를 밀면 안 돼요. 차는 소중해요. 왜냐하면 먼 여행을 갈 때 차가 없으면 끌어가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차는 소중해요. 선생님은 소중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수업이랑 또 만들기도 해서 선생님은 소중해요. 시계는 소중해요. 왜냐하면 시계가 없으면 숙제를 몇 시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계는 우리에게 소중해요. 집은 소중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소중해요. 선풍기는 소중해요. 왜냐하면 시원한 바람을 우리한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요. 그래서 선풍기는 소중해요. 놀이터는 소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나게 놀 수 있어서 놀이터는 우리에게 소중해요. 뭐 우리에게 이가 빠졌는데요. 맞춤법이 틀린 게 많이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글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이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각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쓰기 핵심은 여러분 이 학생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숙제, 공부, 그림, 엄마, 아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좋아하는 것은 엄마, 아빠, 선생님입니다. 엄마는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래서 저는 아빠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공부를 도와주시고 재미있는 숙제 등을 내주셔서 고맙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 많고 좋은 것,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을 봤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2020년 10월 달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이 쓴 글인데 1학기 때는 학교에서 나와서 또 글을 쓴 경험이 없죠. 아마 여러분도 이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요.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글쓰기에서 우리 학생들의 생각, 또 느낌, 또 더 나아가서는 학생 의견이죠. 창의적인 글쓰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글의 특징, 글의 어떤 형식, 양식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에 표현하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작은 생각 하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경험이죠, 경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춤법, 그 다음에 누락된 내용들, 그렇죠? 뭐 합니다, 이다, 주어와 수로가 맞지 않은 내용들, 오탈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배우고 나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 느끼셨죠? 이 글쓰기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글쓰기의 경우에도 글쓰기에 대한 발달, 쓰기 능력에 대한 발달도 결국은 교사와의 원활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지도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글쓰기가 어떻게 그 능력이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